새벽 5시, 푸른빛이 막 어둠을 밀어내는 시간입니다. 아파트 단지 뒷골목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구부정한 등에 낡은 점퍼를 걸친 채 검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죠. 주름진 손으로 하나하나 쓰레기를 집어들며 묵묵히 골목을 정리해 나갑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것 같지만 일찍 출근하는 주민들의 시선이 노인을 향하곤 했습니다. 여보, 저 노인 또 왔네. 매일 쓰레기를 뒤지다니 구청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침 조깅을 나온 중년 남성의 말이 조용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는 불쌍하긴 한데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진다니까. 경비실에 한번 물어봐야겠어라며 눈살을 찌푸렸죠. 2층 창문에서는 한 주부가 커튼을 살짝 젖히며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또 저 사람이네. 아이들 등교할 때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미 쓰레기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퍼져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박경비는 가끔 노인을 발견하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다른 주민들과 달리 박경비의 눈빛에는 어딘가 아는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말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출연은 단지의 일상이 되었고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갔죠. 어느 날은 한 중년 여성이 경비실을 찾아와 저 노인 때문에 무서워서 새벽에 나갈 수가 없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아침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불어온 강한 바람에 노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날아갔죠. 흰색 작은 종이 한 장이 휘날리다 벤치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30살 남짓한 젊은 입주민 김민수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김민수는 무심코 그것을 읽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로펌? 그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찾았지만 노인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비실 앞 김민수의 손에 들린 명함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경비실로 향했죠. 박경비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김민수가 명함을 내밀자 박경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주우셨어요? 방금 쓰레기 줍는 노인 근처에서요. 바람에 날아간 것 같던데. 김민수의 말에 박경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무심한 듯 물었죠. 그래서 무슨 명함인데요? 김민수는 다시 명함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로 대표 변호사 민성기.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날 저녁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명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아침 쓰레기 줍는 노인분 주변에서 발견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갔고 댓글도 쏟아졌죠. 민성기. 그 유명한 인권 변호사 아닌가. 말도 안 돼. 그분이라면 10년 전에 대기업 상대로 승소했던. 검색해보니 맞는 것 같은데 은퇴 후 종적을 감췄다던. 주민들 사이에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나와 노인을 기다리는 듯 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나도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너무했나? 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째 날 아침,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죠. 몇몇 주민들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죠. 혹시 민성기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단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한 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경비실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민성기 변호사님이 이 근처에 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정장 차림의 남성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로의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스승님을 뵈러 왔습니다. 박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예전에 이 동네에 사셨습니다. 지금은 가끔 옛 동네를 돌보러 오시는 것뿐이죠. 그의 말에 주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쓰레기 노인이라 불렀던 그가 정말 전설적인 변호사였단 말인가요? 며칠 사이 아파트 단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을 노인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죠. 아침마다 노인이 나타나면 주민들은 먼발치서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검은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골목을 정리하는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민 게시판에는 인터넷 검색 결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대기업의 불법 폐수 방류 사건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싸웠던 변호사, 재벌 총수의 위증을 밝혀낸 전설의 법조인, 마지막 승소 후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자취를 감췄던 민성기 변호사의 모습이 담긴 뉴스 기사들이었죠. 정말 그분이 맞나요? 왜 쓰레기를 줍는 걸까요?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 앞에 몇몇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박 경비에게 다가섰죠. 사실은 제가 그 노인분 때문에 경비실에 항의했었잖아요. 그게 정말 민성기 변호사님이셨다면.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경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변호사님은 원래 이 아파트 짓기 전에 여기 자기 집을 갖고 계셨습니다. 재개발되면서 떠나셨지만 가끔 옛 동네를 보러 오세요. 쓰레기는 그냥 깨끗이 하고 싶으셔서 줍는 거죠. 경비의 말에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남성이 물었죠. 말하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도 옛날 사진으로만 알아봤을 뿐이고요. 그분은 항상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가셨으니까요. 박경비의 말에 주민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노인이라 불렀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다음 날 아침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중년 여성이 관리소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었죠. 이런 게 서비스냐고요? 매달 관리비 100만 원씩 내는데 이 정도도 못해요? 여성의 거친 말투에 주변은 숙연해졌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골목 한편에 서 있던 노인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메모하는 듯 했죠.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할 일을 마친 노인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단지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 주민 게시판에 이례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불법 부동산 투기와 세금 회피 마이너스 증거 자료 공개. 글에는 첨부 파일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악성 게시물로 여겼지만 내용을 확인한 주민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첨부된 자료에는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고성을 지르던 여성의 가족이 연루된 불법 부동산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다주택 소유, 편법 증여, 세금 포탈 정황까지 모든 것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문서 아래 서명란에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로 민성기. 순식간에 단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료가 어떻게 게시판에 올라왔는지, 누가 올린 것인지 의구심을 품었죠. 하지만 곧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뉴스에도 해당 가족의 불법 행위가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력 기업인 가족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내부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 문제의 가족은 다음 날부터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 큰 소리로 주변을 호령하던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경비원 말로는 짐을 챙겨 서둘러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인이 하신 일이 분명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노인은 여전히 말없이 새벽마다 나타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경비원들에게 막말을 일삼던 한 중년 남성의 회사 비리가 폭로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발단이었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회계 부정과 직원 착취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성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주민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던 노인이 바로 정의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더 이상 노인을 쓰레기 노인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죠. 대신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했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나온 박경비는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변호사님, 주민들이 이제 다 알아보더군요. 박경비의 말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튿날 아파트 단지 분위기는 어제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성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그의 과거 행적들은 주민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던 수많은 사건들,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웠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던 이유까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아침이 되자 여러 주민들이 노인을 만나기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주민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서 부담을 드린 걸까요? 한 주민이 경비실에 물었습니다. 박경비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단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난번 노인을 찾아왔던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민성기 변호사님 뵈러 왔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요. 박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며칠째 뵙질 못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그의 질문에 박경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글쎄요. 최근 단지 내 주민 게시판에 몇몇 비리 폭로 글이 올라왔는데 그게 변호사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스승님다우시네요. 그날 오후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전 폭로된 부동산 비리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였죠. 뉴스에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치밀한 증거 자료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한 이가 바로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던 노인, 민성기 변호사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아파트 단지에는 잊지 못할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환경미화원과 경비원에 대한 존칭 사용 공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매달 이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였죠. 주민 투표로 결정된 이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경비는 벤치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명함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정의는 언젠가 말 없이도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이 있어 이 마을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함께 있던 명함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로 민성기. 아파트 단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달 전 노인이 사라진 이후로도 주민들의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죠. 경비원과 미화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서로를 대하는 인사도 조금 더 공손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 단지 내 질서는 더욱 단정해졌죠. 아이들도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경비는 여전히 그 벤치를 매일 아침 살펴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노인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나 더 이상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성기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죠. 은퇴 후에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 아무도 모르게 불의를 바로잡는 정의의 사도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비실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월간 정의 기자 이태윤입니다. 혹시 민성기 변호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박경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최근 우리 단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기자는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의 기사가 실렸죠. 은퇴한 전설의 변호사, 정의를 잊지 않다, 마이너스 민성기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 기사는 금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행적에 감동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찾고 싶어 했죠. 아파트 단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 내 작은 공원 한켠에 벤치를 새로 설치했죠. 정의의 벤치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사는 것보다 조용히 지키는 게 낫습니다. 노인이 남긴 메시지였죠. 주민들은 가끔 그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단지 입구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었죠. 민성기 변호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경비원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셨을까요? 박경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정의가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었으니까 더 자유롭게 관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죠. 학생들이 떠난 후 박경비는 문득 단지 뒷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저 멀리 검은 봉투를 든 노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죠. 하지만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겨울이 찾아오고 아파트 단지는 첫눈으로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단지 곳곳에 살아있었죠.
주민회의에서는 우리 단지의 새로운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노인의 묵묵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새롭게 단장한 것이죠. 벽면에는 존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박경비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노인을 떠올렸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영웅에 대해 그림을 그렸죠. 놀랍게도 여러 아이들이 검은 봉투를 든 노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비록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었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 박경비는 단지 입구에서 낯선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죠. 혹시 여기 민성기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노인의 말에 박경비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성기 변호사님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람 제 동생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걱정이 돼서요. 박경비는 노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쓰레기를 줍던 노인의 정체가 알려지게 된 과정, 그가 단지를 위해 한 일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일까지 모두 말이죠. 노부부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애는 원래 그랬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죠. 노인의 형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성기 변호사와 가족들이 찍힌 사진이었죠. 이 아파트가 생기기 전 여기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추억이 있는 곳을 잊지 못했나 봐요. 박경비는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부부는 정의의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박경비는 노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힌 명함을 건넸죠. 동생이 남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노부부는 명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동생은 여기서 마지막 정의를 실천했군요. 그들이 떠난 후 단지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성기 변호사가 현재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단지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아파트 단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겨우내 계획했던 주민 화합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어 단지 곳곳에 작은 화단들이 조성되었고 주민들이 함께 꽃을 심었죠. 특히 정의의 벤치 주변은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벤치를 둘러싸며 따스한 봄 기운을 전했죠. 단지 입구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문구가 단지의 새로운 정신을 대변했죠. 주민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표지판은 노인의 가르침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등하교길에 그 표지판을 보며 인사를 나누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죠. 1년 전 노인에게 냉담했던 주민들은 이제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도 수고하십니다라는 인사가 자연스러워졌죠. 특히 아침마다 조깅하던 중년 부부는 이제 단지 청소를 돕는 봉사 모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말했죠. 우리가 그분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단지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난번 찾아왔던 김준호 변호사였죠. 그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비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김준호는 민성기 변호사가 새로운 법률 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정의로운 공동체 재단을 만드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하는 단체죠. 박경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분다운 일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이 단지를 모델로 공동체 정의 프로젝트도 시작하셨습니다. 김준호는 떠나기 전 작은 봉투 하나를 박경비에게 전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주민들에게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있었죠. 정의로운 공동체 재단 창립 기념식 초대장이었습니다. 박경비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초대장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변화가 이 재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성기라는 서명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죠. 다음 주 일요일 주민들은 단체로 재단 창립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민성기 변호사는 더 이상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은 변함없었죠. 그는 주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작은 변화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성기 변호사는 박경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비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주민들이 돌아가는 길, 단지 입구에서 검은 봉투를 든 노인의 모습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으로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